안녕하세요. 완화의사 염창환입니다. 오늘은 거슨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슨요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 거슨요법의 창시자인 막스 거슨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막스 거슨은 1881년 10월 18일 독일의 윙그로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브레슬라와 대학과 와이어버그 대학, 베를린 대학을 거쳐 프라이버그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원래부터 심한 두통으로 고생한 그는 기존 의학으로 치료가 되질 않자 학창시절부터 식이요법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난치병으로 여겨졌던 자신의 편두통을 깔끔히 고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한 이 식이요법을 당시에는 치료가 어려운 피부 결핵 환자에게 적용하여 역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그는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를 더욱 정진하여 많은 결핵 환자를 낫게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후 그의 치료 방법은 당시 유명한 흉부외과 의사인 사호 브루츠 박사에게 알려졌고, 사호 브루츠 박사는 남다른 관심과 함께 거슨이 뮌헨 대학 병원에서 피부 결핵 치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총 450명의 피부 결핵 환자 중 446명이 거슨 치료로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사호 브루츠 박사와 거슨은 그 결과를 세계적인 저널에 기부하였습니다. 결핵 치료를 통해서 거슨 박사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슈바이츠 박사의 관심은 기존의 치료에 실패한 부인 헬렌 여사의 폐결핵이 거슨 치료로 좋아질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1930년부터 7년 동안 폐결핵을 고생한 헬렌 여사는 거슨 클리닉에 찾아와 9개월 동안 치료받은 후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슈바이처와 거슨은 평생 친구가 되었고, 슈바이처도 당뇨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건 역시 거슨 치료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거슨이 암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28년 독일의 빌레벨트에서 내과 의사로 일할 때 한 여성으로부터 가정 방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녀는 방광암으로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고열과 황달에 시달리고 있었고, 거슨 박사는 그동안 암을 치료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슨 박사에게 계속 치료해 줄 것을 권유했고 한 권의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책은 그동안 소개된 민간요법에 대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총 12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가 거슨 박사에게 보여준 부분은 히포크라테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특별한 스프와 관장을 통해 몸에 쌓였던 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550년경에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해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거슨 박사가 추구하였던 의료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마침내 거슨 박사는 그녀를 위해 치료를 시작했고, 그 결과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른 2명의 환자를 거슨 박사에게 보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거슨 박사는 어느 때고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우연히 말려들어 성공을 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암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떻게 완치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은 기억은 오늘날 이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거슨 박사는 독일을 등지고 비엔나를 거쳐 파리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면허증도 없는 그에게 항상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은 처음 치료한 3명의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죄악이라고 그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그는 1938년 미국 뉴욕주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수백 명의 말기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1946년 피어니어리 컨그레셔널 서브 커미티에 전에 거슨 치료법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몇 편의 피어리뷰 저널에서만 거슨 치료가 소개되었다고
효과 있다고 소개되었고 대부분의 저널에서는 무시당했거나 배척당하기가 일쑤였지만 그의 연구는 좌절하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1958년 그는 암치료 30년이 되는 해에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암치료법 50명의 결과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이론 치료 결과에 대해 소상히 기록되어 있었고 1959년 막스 거슨 박사는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미 50년 전에 영양과 식생활이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퇴치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가 살았던 시절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가 그 당시 선구자였음을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의 결과보다는 침상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쿠스마울의 격언을 의학의 지표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의 환자이자 오랜 친구인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 의학사에 오랫동안 남을 가장 뛰어난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기본 개념들은 그의 이름과는 무관하게 받아들여져 있고 주위의 반대 속에서도 그는 할 수 있는 이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주목받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를 제 위치에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 고쳐준 여러 사람들이 그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 이상은 거슨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슨 요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완화학 의사 염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